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자, 저축만 해도 걱정 없이 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자, 이제는 재테크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윤정두 전문가님과 함께 바쁜 일상 속에서 알짜 정보만 쏙쏙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간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다, 또 보다 손쉽게 정보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제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오늘의 번호 윤정두샵 55, 윤정두샵 55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특급 자료들, 또 다양한 교육 정보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번호 윤정두샵 55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늘의 번호를 자주 바꾸냐 물어보시는데, 자, 대표님께서 지금 사칭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매일 오늘의 번호를 바꾸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들어오시려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 정확하고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번호 윤정두샵 55입니다. 윤정두샵 55 쉽고 정확하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들 윤정두 전문가님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윤정두 전문가님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셨죠.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조정의 흐름, 급락의 흐름 이런 흐름은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대형주가 눌려있고 순환성의 흐름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극대형주 위주의 주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왔죠. 끝자락이죠. 마지노선이죠. 눌릴 만큼 눌렸습니다. 눌릴 만큼 눌렸고 더 이상 미끄러지기에는 펀더멘탈상으로 너무 저평가 국면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십시오. 일단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장이 다소 혼조세인데 나쁘지 않거든요. 미국 쪽의 선물도 혼조세이지만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조정장이에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힘겨운 거. 눌려졌다가 돌리는 흐름에 반등 탄력이 제한적인 거. 지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들 음봉으로 내려올 때 버거웠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도 여기까지 미끄러졌던 흐름 다 되돌려놓죠. 뭐 난리 난 것처럼 전쟁 난 것처럼 기술주들 실적주들 안 된다고 가치주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유럽, 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만에
고점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조정입니까 이게? 이제는 뭐 내일부터는 대만 갖고 지수 안 갖고 나올게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국내 증시 어때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 사실상 이 자락에서 힘겨운 거는 말 그대로 이만큼을 땡겨준, 이 자락에서 이따만큼을 땡겨준 전기전자 업종이, 그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의 기준에서도 종가에 또 삼성전자가 꾹 하고 눌려버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아래 꼬리만 살짝 달린, 하이닉스는 그나마 오늘 조금 움직여줬죠. 여기서 튀어올라야 돼. 여기서 튀어올라야 오늘 가격 반발력을 준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에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의 PER이 지금 현재 8배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10배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7배에서 8배에서 움직여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올려줘야 이쪽에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당연히 유가증권 시장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눌려진 폭에 대한 그 흐름을 이제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야, LG화학 이렇게까지 눌러놓는다. 이 눌림목의 흐름에 있어서 급락을 연출시켰던 흐름에 있어서 CS 크레디트 스위스 쪽의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그 부정적인 내용이 뭐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자, 힘내자. LG화학, LG전자, LG전자도 오늘 좀 많이 눌렸거든요. 힘내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왜 LG화학을 계속 쥐고 가느냐. 안타깝게도 솔직히 창피스럽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죄송합니다. 정리.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후퇴. LG화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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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LG화학 너희들이 밀릴 종목군들이 아니지 않니? 아니 LG전자 PER이 8배가 뭐예요? 8배가. 아니 철강주가 PER이 8배, 9배, 10배 가는데 무슨 LG전자가 PER이 8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너무 많이 눌려있죠.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그러한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0조라고 그랬죠. 이 200조의 기준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입니까? 내년의 영업이익 62조. 30%가 넘어요. 그 실적이 62조라는 실적이 여기 사상최대치 2013년도 그때 대비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죠. 다른 종목은 이때 당시 이런 실적만 넘겨도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와요. 삼성전자는요. 2018년도에 58조 9천억 그리고 내년에 62조 원을 넘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이익 소각 14%를 냈어요. 그런데 무슨 PER이 지금 삼성전자 PER이 세계 1위 업체 PER이 11배, 12배가 말이 됩니까? 내년 순이익 기준 보수적으로 잡을 때 4조 6천억. 46조 죄송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지금. 내년 순이익 기준에 PER 10배 수준? 허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영업이익은 전체 시장 2,300개 종목의 영업이익 중에 32%, 31%를 차지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1%뿐이 안 됩니다. 완전히 박했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직원분들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몇 번째 얘기하는 거 지금. 5월 13일 말고 지금의 기준에 한국거래소 자료 보고 개인들 추정치 바꿔주세요. 개인들이 샀으면 얼마나 삽니까? 외국인이 54%를 갖고 있는데 대주주 갖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죠. 오늘 어떻게 했어요? H&M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개인들이 죽어라고 사봐야 뭐합니까? 꽉 눌러놓고 프로그램 매수 220만 주씩 막 사재끼면서 보안 만들어놨다가 마감 동시효과에 리밸런스 물량 팡 들어오면서 주가 쫙 뛰어서 52주 신고가로 빵 하고 마감 짓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이 흐름이 버겁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왜? 아니 이렇게 해서 올라온 폭에 대한 눌림폭
윤정도를 혼내서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러는 윤정도를 왜 이렇게 길게 나를 고생시키냐. 포스코는 이따만큼 올라갔는데 2,300개 업종군에서 글쎄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우리가 놓친 게 뭐예요? 아니 해운 다 가지고 HMN 가지고 누적 300% 이상씩 수익 잡아내셨고 시가총액 17조고 지금. 조선에서는 한 발 우리가 밀려 나왔고 삼성중공업 때문에. 그 다음에 철강 기준에서는 포스코 30만 원 전후에서 분명히 기준 잡아드렸고 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주력주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이에요. 실적 범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 범위가 잘 보시면 2013년도에 영업이익 얼마예요? 3조 3천억. 2018년도에 2조 20조 8천억. 7배. 분기별로 따지면 5천억 미만 수준에서 5조 원까지 10배. 주가가 10배 올랐습니까? 내년의 전망치도 순이익이 14조 정도 돼요. 그럼 PER을 10배를 잡으면 아니 철강이 10배 올라오는데 무슨 IT가 PER이 지금 7배 8배 바겐세일이지. 10배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20만 원 주가란 말이에요. 20만 원 가있더라도 PER이 내년 기준으로 10배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운 놀이 새끼가 아니에요. 언제적 하이닉스인데 미오미오 100조 한번 갑시다. 빨리 미오미오 100조.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아. 뒤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미오미오 100조 빨리빨리 채팅방에 오늘 13번째 방 1100명까지 딱 들으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지금 1000명 훌쩍 넘기고 있는데 1100명까지만 입장됩니다. 빨리 오셔서 미워 100조 미운 우리 새끼 아니다. 하이닉스는 100조다. 시가총액 당연히 100조를 넘겨야 된다. 오늘 조금 반등 나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 빨리 14만 원 15만 원 푹푹 치고 넘겨줘서 시장 견인해서 나머지 철강업종도 가고 조선업종도 가고 그들이 못 가잖아요. 눌려서. 왜? PER이 부담이 되니까. 그 지수를 견인해 줘야 그래야만 움직임이 나머지 종목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분율 보시면 개인들이 8% 수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외국인이 49%에 무슨 뭘 외국인이 얼마나 팔았다고 엉엉엉엉 울고 그래요. 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지금의 기준 여기까지 들어 올려놓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90% 들어 올려놓고 나서의 흐름.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죠. 이거 돌려야죠. 변형 내일 그냥 장대양봉 내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음 주 올리면 변형 상승 형태 확인이 됩니다. 뭐예요? LG화학이죠. LG화학 같은 경우 너무 심각하게 밀고 내려가요.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 누가 달성합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니 무슨 LG화학이 이름이 화학이면 화학주지 무슨 2차전지 2차전지 지금도 2차전지 아니 물적 분할했잖아. CS 쪽에서 내놓은 내용이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주사로 전환이 되니까 지주사격으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할인 요소가 붙잖아요. 그 할인 요소를 감안해서 LG화학 주가 낮아져야 된다. 말같지도 확 그냥 막 그냥. 예?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외국계 보고서가 지주사로 전환이 되니까 전환이 됐죠 이미. 어찌 따진다면.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할인돼야 된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확 그냥 막 그냥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어디 그냥 감히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 하나에 공매도 나오고 미끄러진 폭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90만 원 수준에서부터 80만 원이 오늘 이탈돼? 그 과매도 권역에서 투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확 그냥 막 그냥 이모티콘 뿌려드렸죠. 그거 다 올려버리세요. 이 녀석들 옆에 있으면 확 그냥 막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꼬집을 수도 없고 우리는요 이겨내야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얼마 전에 3위까지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그 큰 수익을 냈었지만은 올해 들어갔다가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서 손절 정리. LG화학은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이 추가적인 개선폭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하반기에 IPO가 진행돼 있죠. 예정돼 있죠. 어떤 IPO? 물적 분할한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그 흐름에 잘 보시면요. 매출의 비중은 전지사업 부분이 41% 이상으로 올라와서 이해야 박수 쳐줄 만하다의 기준이 됩니다.
매출의 기준은 아니 영업이익은 전부 화학이 다 했어요. 기초소재, 철강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초소재, 경기가 살아나서 가는 거. 화학의 기준에서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LG화학 마찬가지고 하나솔루션 이 못된 아우 나쁜 우리가 한동안 사랑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지만 수익 나는 거 그냥 전부 그냥 태양광에 갖다 쏟아 부어버리잖아. 누구를 위해서요? 소액주주? 그걸 언제 기다려 소액주주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떻게 해요? 증자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적 분할 탁 해서 IPO 탁 해서 그냥 쫙 자금 들어오면은 재평가 작업 들어가고 SK그룹주 지난해 기억 안 나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신규 상장할 때마다 SK 지주사 SK까지 그냥 동반적인 폭등.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학에 대한 영업이익 맞은 부분이 어마어마하다. 하반기의 실적도 어마어마하다. 근데 무슨 예를 갖다가 무슨 할인 요인을 작용을 시켜요. 외국계 한 군데 그걸 바탕으로 매물이 나오고 공매도가 나오고 밀려 떨어졌지만 또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개인 지분이 10% 수준으로 추정돼요. 나머지 외국인 기관,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거의 뭐 90% 가까이 됩니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도 아니 개인 10% 갖고 있는데 엄마맘마 결론적으로는요. 시황 제대로 보시고 대처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흐름에서도 또 중간에 이렇게 어려운 흐름에서도 우리 다 이겨냈죠. 그리고 나서 이 수익 80% 90% 수익 낸 거예요. 거기에서 뭐 지금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데 이제 바로 하반기지 바로 IPO 이제 진행하죠. 자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요. 지금같이 시장 어렵다. 나는 정석 투자하고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자꾸 뭐 K사인 같은 종목 윤정도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약 올린다. 그럼 윤정도 말씀드리잖아요. K사인 요만큼도 안 들어가 한 주 살까 말까해.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뿐입니다. 주력은요. IT, LG화학 이런 데서 수익을 내야 SM 같은 종목 오늘 어떻게 했어요? 우왕좌왕하셨죠? 우리는 그냥 밑에서 다 걷어들여. 그러고 나서 저점 대비 7%씩 올라와 버려요. HMM 빰! 두산중공업 빠바바바바밤. 자 노란톡 국민톡 선착순 이제 1100명 참여는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13번째 방 참여하실 분들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현재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 좀 났다 싶으면 금방 잃고 뭐 메비우스의 띠 같으시죠? 자,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드립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방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입장 방법 제가 지금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샵 55, 윤정두샵 55 검색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칭방이 많으니까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방법 추천해 드리고요. 쉽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 노란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여러분들 잘 계신지 궁금한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채팅을 많이 해주셨네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개미들 마음 비도 오고 한데 오늘 또 소폭 하락장으로 마감을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출첵 키워드는 IT입니다. 네, 출첵 IT. 네, 대표님께서 오늘 또 IT 강조를 해주셨는데 IT 출첵 키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60명. 봄봄봄 건강하자님 IT 가장 먼저 올려주셨고요. 운님 IT, JH님 IT. 자, MS님 IT.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꼭 높은 수익률 올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전문가님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일단은 IT에서 SK 하이닉스가 2%의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그쪽에 희망을 가져야죠. 오늘 그리고 현대차 공시 나왔죠. 생산 재개.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도 낙폭을 일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감 동시효과에 눌린 게 좀 아쉬워요. 나머지 기준은 어때요? 자, 주력주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우리 수익 종목 그런 종목군에서 그렇다면 1년 농사의 3분의 1 절반 이상을 잡아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기준에 역시나 HMM 장 막판에 초대량 거래량 리밸런싱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냥 거래대금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시간에서 조금 늘렸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정기술의 흐름,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흐름인데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 기준에서 두산중공업 거기에 연동돼서 무슨 두산인프라코까지 오늘 대한항공 꼴이 달려서 좀 아쉽지만은요.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투어. 삼성엔지니어링 어제 훅 하고 밀려서 걱정하셨죠. 전혀 걱정 없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 미만으로 낮아진 SM. 1조하고 요만큼 차이에요. 주식수가 몇 주인데 2,340만 주입니다. 2,340만 주. 그중에 10% 수준의 물량이 외국인 기관 쌍거리로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 이런 쪽에서 잡아들였죠. 오늘 뭐 변동성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자 보시면은 K사인이 19.1% 어제 많이 미끄러졌는데 그저께 급등 어제 눌리고 그리고 또 오늘 19%. 일단 상승률이 올라가서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져 있다는 거.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의 기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제 급등 오늘 급등.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의 2위 거래대금 2위 HMM 그리고 또 어떻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하이닉스 거래대금이 오늘 오래간만에 좀 자라나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600만 주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600만 주 이상 빵 터지면서 5% 이상 변동이 이제 나와줄 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K사인 소형주예요. 1조 미만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시가총액 6조 7조 막 넘어가고 있죠. 대한항공 어떻게 됐어요? 오늘 32,000원대 쫙 뻗어 올라갔다가 수급 변화 손바뀜 그러면서 꼬리 달리고 나왔어요. 포스코 뭐 오늘 긍정적이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제 야간교육 세상에 1시 넘어서까지 어제 1시 넘어서까지 야간교육 해드렸잖아요. 어제 보세요. 6시 7시에 팍스경제TV 방송해드리고 오늘도 19시 10분에 온라인 교육해드리고 그 온라인 교육을 9시까지 해드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 원고 준비해 10시부터 11시까지 팍스경제TV 주식투시경 2부 11시부터 1시까지 또 온라인 교육 그렇게 하면서 어제 HMM, 대한항공, SM 결국 오늘 승리했죠. 거기에 한정기술, 두산중공업 전부 다 봐드렸죠. 이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끝나고 노란톡에 이렇게 야간에 23시 32분에 또 오늘 개장 전에 8시 57분에 종목 5종목으로 딱 압축해서 5종목 딱 압축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만 싹 SM 시가총액 전후 1조 전후 그러고 나서 나머지 다 성공. 아난테는 아마 눌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교육받은 대로 다 되죠. K사인 같은 경우 교육받은 대로의 기준. 이런 흐름들 다 잡아내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HMM의 기준. 누적 수익이 얼마에 지금 5월 6일 기준에 180% 지금 기준에 250% 3월 말 4월 말 전량차익 실현 5월 초순 전량차익 실현 3월 말에 35,700원 찍고 전량차익 실현 대밀린 게 얼마 27,500원까지 거기서 재편입 이후에 얼마 4만 원까지 올라가 거기서 전량차익 실현 다시 얼마까지 밀려요 34,000원대 34,000원대 전량 다시 편입을 해 그러고 나서 새배령 떠 그러고 나서 5만 원까지 가버려요 전량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번에 밀린 게 얼마 또 4만 1,000원대까지 또 편입을 해 그러고 나서 오늘 종가가 5만 600원까지 이런 흐름으로 왔다 갔다 한 그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오늘 HMM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일본 기준에서 이런 샛별형의 결과물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이런 오버슈팅 잔액에서의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또 4월 기준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샛별형 재편입
마찬가지로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셋배령 재편이. 와우. 주봉 기준에서의 개별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월봉 기준에서는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산중공업 이 거래일 연속 폭등 랠리. 그 전부터 5월 26일 날에도 11.56 이전에 오늘도 장중 쫙쫙쫙. 꼬리 달고 내려와서 사실상은 50% 이상 보유 물량의 50% 이상 전량까지의 전량차익 실현을 잡아들였죠. 16,900원, 16,600원. 결론적으로 이 두산전공업의 흐름도 변형 셋배령의 기준과 함께 우와 새로운 주봉 와우 대박. 이런 기준들을 교육받고 여러분들 종목으로 만드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한정기술 어제 장악형 수준의 흐름 오늘 추가적인 급등의 흐름 두산인프라코 같이 움직였죠. 두산그룹주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의 기준에 오늘 좀 아쉬워요. 꼬리가. 근데 대한항공도 어떻게 했어요? 5월 6일부터 지금까지 3%대 3%대면 몇 주예요? 3억 4,700만 주짜리에 3%대 흐름이면 1,1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다. 1,1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쫙 매수 평균 단가는요. 29,000원 수준. 프리미엄이 지금 없죠. 이게 뭐가 무서워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오늘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서 거래대금이 더 수반되고 난 이후에 보세요. 개별 매매 기준으로 보세요라고. 이런 종목군들을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추세교육 해드렸죠. 추세교육. 이 추세 부분을 넘기는 시점이 오버슈팅의 자리이다. 제2의 HMM이 될 수 있다. 이 종목의 기준에서 요 자락 4월 15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4월 15일 앞전 추세를 넘긴 날. 4월 15일 기준 앞전 추세를 넘긴 날. 그 추세 교육과 함께 폭등 랠리. 매집은요. 외국인 기관 매집은요. 어마어마하죠. 2억 주짜리에 1,100만 주를 매집했어요. 주식 수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주식이 몇 주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지금 나온 종목들 주식 수 짜짜짜짜 다 얘기하죠. 아시고 계셔야 돼. 그래야 시가총액을 알지. 결론은 2억 주에 가까운 1억 9,600만 주입니다. 거기에 1,1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5%대 매집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 대비 프리미엄이 제한적이에요. 또. 이 수익들을 제2의 HMM을 꿈꾸고 있는 이 수익들을 왜 못 잡아내냐 이거야. SM이요? SM? SM? 갑시다. 뭐라고 할까 이거. SM 어떻게 할까요? 상상상으로 갑시다. 에이 모르겠다. 상한가면 가자 그냥 상상상. 얼른 상상상.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살짝 눌려서 6%의 갭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동시호가의 좋은 흐름 속에서 갑자기 두들겨펴서 쭉쭉쭉 밀고 내려갔어요. 근데 결국은 알고 보니 손바뀜이었어. 오늘 왜 밀렸니 그랬더니 어제는 그 뉴스 내용이 대주주의 매각 부분, 지분 매각 부분이 호재야 이렇게 해석이 됐고 오늘은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는 거는 이거 악재야 이렇게 됐고 그리고 다시 공시가 나와서 확정된 거 없다 했더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부터 반등이 일부 있었죠. 상상상. SM 말이야. 혼자서 매매하니까 힘든 거예요. 노란 또 국민톡에 오시면 SM 싹 전략 잡아드렸잖아요. 단독 기사예요 하고 그 기사 나온 내용도 전부 여러분들께 올려서 SM 올려드리고 오늘 이야 이런 상승 형태와 균형 이야 이런 변형 셋배령 우와 이런 망치형까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대주주 지분이 이수만 회장의 지분이 19.21%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카카오엔터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혹시 그 대주 지분을 넘기는 거 아니냐부터 사업 파트너로 가느냐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어제 야간에도 SM에 대해서 심야 시간까지도 교육을 다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SM을 오늘 5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근데 500만 주가 안 실렸어요. 개파락 나오고 음봉으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편입을 못하는 거지. 편입을 못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물량은요. 유지. 왜? 10% 이상. 몇 주라 그랬어요? 주식수가 2,340만 주짜리 주식이 244만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것도 연기금 포함. 쌍끌이 매수. 매수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38,000원 수준인가요?
그렇게 해서 5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인데,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인데 오늘 맥없이 밀고 내려가서 밀고 내려가? 일단은 보유 비중 유지, 그리고 돌리는 흐름 보자는 거죠. 어제 거래량 거래대금 다 잡아내렸죠. 5월 7일 이후에 5월 25일까지 244만 주를 개인들이 뺏겼어요. 다만 그 흐름이 뭐예요? 공매도 상환이나 대차거래 상환도 포함됐을 수 있다. 그러니 오리지널 매집이라고만 보지 말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만약에 1,000만 주씩 막 2,000만 주씩 터지거나 하면은 한 방에도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자라고 그랬죠. 어찌됐건 매수평균 단가가 얼마야? 36,470원. 37,000원 수준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CS 쪽의 순매수량이 너무 많다.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것도 부담된다. 어찌됐건 시가총액 1조 미만의 환급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제한적인 범위에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매집의 평균 10%를 매집했으면 30에서 50, 50에서 그 이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윤정두가 만약에 1,000억짜리 종목 100억을 매수했어요. 10%를 샀어요. 그거 사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주가는 올라가겠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근데 1,000억짜리 종목이 10,000원이었다고 쳤을 때 윤정두가 사는 순간 평균 단가, 주가는 올라갔는데 13,000원까지 갔는데 평균 단가가 12,000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12,000원에서부터 지금 13,000원인데 10%를 두들겨 패면 나도 손실이에요. 윤정두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물량 다 팔기 전에 더 밀려줘. 내 평균 단가보다 더 밀고 내려가. 결국은 그래서 그 정도의 매집이 돼 있으면 소형주든 대형주든 이 정도 50%는 들고 올려놔야 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야 수익이다. 그 수익도 아주 크지도 않다. 그게 경험치상 나오는 거예요. 34년 동안 주식을 한 윤정두가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 해드리면서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고 있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법을 가지고 2007년도에 7,861% 3주 만에 10주 만에 7,861% 세계 기록 다 깨버리고, 그걸 바탕으로 책 12권 쓰고 그 도서를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모든 증권사 다 들어와서 교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교육하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 교재 내용이에요. 이게 그 교재가 이겁니다. 매집 한번 갑시다. 선착순 150명 13개 방에 각 방에 선착순 150명까지만 매집 말고 매집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이게 2007년도 도서의 내용인데 이 도서가 이제 절판돼서 없어. 그래서 윤정두가 그 도서 내용 중에서 딱 뽑아서 41페이지만 쫙 여러분들께 뿌려드리는 거예요. 캔들 기초자료와 함께 뿌려드릴 테니까 매집 얼른 갑시다. 빨리 매집 나도 주세요. 이 교육자료. 야, 이렇게 매집되면 주가가 쭉쭉쭉 가는구나. 삼성 엔지니어링 매집되더니 쭉쭉쭉 14,000원대에서부터 2만 원 넘기더라. 대한항공이 그냥 매집이 되더니 쭉쭉쭉. 호텔신라가 매집이 되더니 쭉쭉쭉. HMM이 외국인들이 5% 매수하더니 그냥 쭉쭉쭉. LG전자가 외국인들이 7천억 5.5% 매집하더니 매수평균 단가 8만 원 대비해서 한 방에 상한가로 11만 9,500원까지 한 번에 끌어올리더라. 상한가 같죠? 언제? 12월 23일 날. 그런 매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매집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이 교육자료 플러스 조금 전에 보여드린 2007년도 도서 41페이지, 도서 중에 41페이지, 캔들 도서까지 쫙 한 권 통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알고 계셨다면 240만 주에서 오늘 26일이죠. 248만 주까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매도를 했어요. 일부 요만큼. 매수평균 단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2,340만 주짜리 종목이라니까요. 10%가 넘어요. 오늘 일부 팔았어도 10% 수준이 남아있어요. 그 10%를 팔려면 어떻게 돼? 외국인 기관 또 쌍끌이야. 37,000원이야. 그럼 우리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요? 50% 기준을 잡죠. 상승률에. 그럼 13,500원 얼마예요? 5만 원을 넘겨야 돼. 5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더 높고, 시가총액이 1조 전후기 때문에 다소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내일이라도 그냥 거래 터뜨리고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공매도 대차 물량 상환 부분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윤정두와 함께 노란톡 국민톡에서 매일매일 이런 교육받고, 매일매일 이런 교육받고, 매일매일 이런 교육받아서 또 일주월봉에 엄마맘마마 이런 교육을 해드리면 아이고 상승잉태화 개념이네. 상승잉태화 개념 캔들에 대한 기준에 이런 내용들,
이 기초 도서 자료예요. 한 권 통으로 받으셔야죠. 세계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생익 대화 기능 말고는 샛별형이 또 이렇게 있죠. 샛별형, 편입 구간의 기준, 샛별형의 생성 과정의 기준, 어떻게 하면 생성이 되고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 아무 데서나 샛별형 떴다고 갑니까? 전제 조건이 뭐고 생성 과정이 뭐고 이거 지금 오늘까지 3일째예요. 어제도 길게 해드렸고 그제도 길게 녹화를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또 어디서도 온라인상에서 7시 10분에 오늘은요. 오늘 또 해드릴 거예요. 왜? 이 샛별형이 뜨고 나서 HMM 얼마요? 샛별형이 뜨고 나서 38,300원 구간이 샛별형의 뭐예요? 완성 구간이었죠. 이거 뚫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5만 원 가버려요. 5만 원. 우와 5만 원. 다시 5만 원에서 4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돌릴 때 4만 4천 원에 샛별형 완성이 딱 되고 나서 얼마? 오늘 종가 5만 600원. 시간에서 요만큼 늘린 거 아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응? 결론적으로 HMM의 이러한 샛별형 이후에 그럼 망치형과 교수형. 교수형의 그럼 우산형 전체 통틀어서요. 망치형과 교수형은 색깔이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떴느냐예요. 어느 자리에서 떴을 때 교수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떴을 때 교수형. 이 전제 조건이 있어. 오늘 이 전제 조건 아주 깊이 있게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몇 시에 19시 10분에 지금 시간이 없잖아. 뒤에 HMM 봐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구간까지. 마찬가지예요. 망치형의 기준은 해머형의 기준은 어디서 떠야 되느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럼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흐름 속에서 자 우리는 이걸 원한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황금 대바닥주 이거는 없다. 왜? 지금 시장이 폭등 내리는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종목은 거래 대금이 안 실린단 말이야. 벌써 이미 거래 대금이 실려 있다는 거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겁니다. 황금 대바닥주 좋아하지 마세요. 황금 박자 좋아하지 마시라고. 황금 박자는 좋은 건가? 어찌됐건.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점을 놓고 보실 때 여기가 교수형이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교수형의 전제 조건은요. 갭상승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준 이후에 그러면서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최고 고점은 아니더라도 이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갭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이 구간에 몸통을 훼손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교수형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지금은요. 갭상승이 나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아니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음봉으로 떨어지고 내려왔을 때 돌리는 흐름. 어제 5% 오늘 6%씩 빠졌죠. 돌리는 흐름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따라 붙어서 그냥 다 잡아내는 거다. 망치의 기준이 된다. 왜? 고점 대비해서 5% 6%가 작게 밀리는 거예요.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어디서? 19시 10분에 온라인 교육에서. 그 링크 받으려면 어떻게? 노란톡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지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지식형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네,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시각이 점점 저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가족 편안할 수 있게 또 내 노후도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윤정도 대표님의 비교 불가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대표님이 오늘 아침에 공략해주신 종목입니다. 하나투어 오늘 장중에 최고 6% 넘게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4% 가까이까지 올랐네요. 자, 노란톡 교육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최고 거의 4% 가까이 달성을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3%가량 달했고요.
자, 공략해 주신 지 한 달가량 만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오늘 최고 2% 넘어섰고 이 종목 역시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높은 수익률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온라인 방송 교육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사인입니다. 자,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도달을 했는데요. 자,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5월 4일 이후로 누적 수익률 86.19%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7% 넘게 올랐고요. 한전기술, 자, 지난달에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누적 수익률 무려 104.36%입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공략해 주셨는데요. 자, 누적 수익률 253.85%에 달했습니다. 자, 내 투자도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샵 555, 윤정두샵 555 검색해 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자료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들 또 온라인 강의 링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7시 10분에도 온라인 강의가 열리는데 이 온라인 강의 링크 역시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착순 마감입니다. 선착순 1,100명 마감인데 지금 현재 1,080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얼른 빠르고 쉽게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다시 만나볼까요? 자,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요. 이거 빠르게 진행해드리고 19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또 교육해드리고 오늘 2부 시간에는요.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시간에는 HMM 추가 교육, 두산중공업 교육, 대한항공,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달에 기준에 오늘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뭡니까? 경기 성장률을 상향을 시킵니다. 이건 박수치고 좋아할 호재라는 거죠. 지난 2월 25일 전망치보다 1%포인트를 높여 잡아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야, 이건 박수치고 좋아할 호재입니다. 아, 이 부분 때문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금리 어쩌고 아이고 이거 긴축 어쩌고 전혀 문제 없다 그랬어요. 제발 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4월 수출입 동향. 그 수출입 동향 오늘도 또 언급이 됐죠. 수출 기저효과는 있겠지만 41.1%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수입도 증가하지 않았냐. 그래, 그러면 우리도 더 좋다. 왜? HMM이 있으니까 흠흠흠 한번 갑시다. 흠흠흠. 수입이 늘어났건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 양쪽 다 늘어나더라도 흠흠흠 우리 HMM은 어이구 그러면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지겠네요.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 해서 더 좋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흠흠흠 빨리 선착순으로 흠흠흠 오늘 자료들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선착순 150명까지만 13개 방에 16,000명의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13개 방 150명씩만 드릴 겁니다. 흠흠흠 내일 한번 제대로 한번 시세 한번 나와봐라. HMM 며칠 동안 이게 뭐니 이런 매집 속에서 눌림목을 받고 결론적으로는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28일 날 또 발표 나오겠죠.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에서 이 운임지수의 흐름뿐만 아니라 수급까지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됐죠. MSCI 지수의 편입 이 내용 차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언제? 19시 10분에. 지금은요. 시간이 없잖아. MSCI 지수의 편입 부분에 5월과 11월에 가장 큰 규모의 반기 리뷰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 리뷰 2월과 8월에 소폭의 지수 변경이 있는데 작년에는 8월에 대표적으로 시젠과 신풍제약이 들어갔죠. 그 두 종목의 흐름을 보셔야 되고 5월과 11월의 기준에 5월에 일단은 HMM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하이브, 녹십자, SKC. HMM의 종가가 56,600원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얼마였어요? 49,000
700원, 3시 20분에 900원을 들어 올린 거야. 거의 뭐 1,500만 주, 1,700만 주 이상의 막 동시호가 물량이 체결되면서 1,700만 주 이상의 그 물량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편입 종목이 이건 뭐 코스피 200 지수고요. 요 위에 있는 그 종목 기준에서 HMN과 또 하이브와 녹십자와 그리고 SKC 그 종목군들의 변동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6월 달에 KLX 300 종목으로 또 마찬가지로 HMM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효과 부분이 어느 부분이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기준에 누적적으로는 어마어마하죠. 251%가 아니잖아요. 3월 말 차익 실현, 4월 초 재편입. 4월 말 차익 실현, 5월 초 재편입. 5월 중순, 5월 14일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샛별형 재편입, 그러고 나서 오늘까지의 기준 52주 신고가. 손실이 날래야 날 수가 없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오늘 1,790만 주가 터졌어요. 마감 동시효과에 이거를 리밸런싱 물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감 동시효과에 MSCI 지수에 편입된 그 부분만큼 인덱스 펀드 쪽은 그 비중을 채웁니다. 액티브 펀드 쪽은 이 비중을 채우기 전까지 매수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 손바뀜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손바뀜을 단행하는데 모건 스탠리의 흐름은 오히려 매수가 더 많았고요. 물론 인덱스로 옮겨간 흐름이라면 단기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UBS 같은 경우 500만 주대 매집이 있었는데 370만 주. 이것도 다 넘겼는지는 몰라요. 매수가 얼마큼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투 같은 경우에도 5위 안에 없어요. 매도 5위 안에. 무슨 말이냐면은 액티브 펀드 쪽에서 매집한 물량이 전체가 다 넘겨진 건 아니다. 전체가 다 넘겨진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 1,500만 주대의 매도와 외국인 매도 1,500만 주대 매도 그리고 매수가 역시 2천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오늘 매수가 550만 주를 넘겼습니다. 550만 주를 오늘 하루에 매수해버렸어요. 1.5% 이상을 오늘 하루에. 와 그러면은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하든가 와 그러면은 그 전에 좀 많이 사게 하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똑같이 신규 편입된 SKC는요 마감에 130만 주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은 주가는 오히려 3시 20분보다 밀려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녹십자 같은 경우도 주가는 35만 8천 원 대비 2천 원 밀리고 끝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른 게 아니라 내렸어요. 유일하게 HMM만 9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3,400원 정도 눌림목이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손바뀜에 추가 매수까지 들어왔다. 그런데 예전에 신풍제약을 보자 이거예요. 작년에 신풍제약이 8월 13일 날 기준에 편입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나서 8월 31일 날 그때는 31일 날 그 리밸런싱이 나왔거든요. 그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22% 급등으로 마감됐어요. 초대박이 난 거죠. 초대박이.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급등 9월 18일 날에는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9월 18일 날 상한가 들어가 버려요. 예? 보시면은 13일 날 발표되고 나서 따블이 나버려요. 근데 8월 31일 날 22%가 마감 동시효과에 진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폭등. 그리고 이때 22% 오른 그날도 보합으로 잘 마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승을 했고. 와 그러면 막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시젠의 경우는 이날 발표가 되고 그냥 주가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려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 마감 동시효과에 올라서긴 했지만은 결국 그 다음 날부터 내리 조정. 그죠? 이날 기준에 신풍제약 상한가 할 때 못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가 아니에요. 27만 원부터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 HMM의 월봉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19시 10분에 온라인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10시에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